자, 이제 PWM 한번 볼게요. 자,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요 우리 그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여기 물결 모양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물결 모양 부분은 이제 PWM 신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PWM 신호는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음. 그리고 그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는 거는 요 밑에 A0에서부터 A15가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PW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펄스가 하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하이와 로의 비율, 요 비율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이제 PW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하이 신호와 로 신호가 변화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신호를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작은 0에서부터 얘가 이제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했죠. 조작을 하게 되면 하이하고 로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가 줄어들고 로가 많고, 하이가 좀 많아지고 로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하이가 더 많아지고 로가 더 줄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이와 로의 비율, 하이와 로의 비율, 하이와 로의 비율이 서로 비율이 조정돼서 이 펄스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이제 펄스 PWM이라고요. PWM은 이제 펄스의 폭을 조절한다, 펄스 위디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신호가 나오는 게 바로 물결 모양이 있는 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이와 로의 비율, 그죠? 아예 비율이 없는 건 0%고요.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로가 떨어지죠. 요거를 20%. 그 다음에 하이가 좀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로가, 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로, 다음에 다 하이야. 이런 형식으로 펄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때는 0이지만 평균값을 내면, 요 얘들을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죠. 내려서 쭉 평균을 내면 이런 형식으로 신호가 되더라. 그래서 전압 레벨로 보면은 대략 한 1V, 2V, 4V, 5V 이렇게 이제 약간의 아날로그성 전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듀티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듀티비는 결국은 이 PWM의 비트 수가 몇 수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0, 이 경우는 1024 10비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1024 1023이죠. 원래는 총 개수는 1024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2.5 요 중간 전압은 이제 512 이렇게 중간. 그래서 0에서부터 1024까지 쭉 이렇게 변화를 갖고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변환을 해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인지를 표시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가변장을 쓰게 되는데요. 가변장은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을 할 때는 이제 요 가변장을 쓰게 돼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쪽 핀에다 꽂아서 쓸 경우를 말합니다. 요거를 심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중간에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이쪽, 얘는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이 바로 보다 시그널 신호다. 이 로브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하고의 저항값, 이쪽하고의 저항값이 서로 비율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kg야, 15ohm이야. 그러면 전체가 15ohm이라고 하면 반절은 뭐야? 55ohm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15ohm까지 가변장을 움직이게 되면 쪼개지는 거예요. 저항 값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1ohm이야, 그럼 여기가 9ohm이 되는 거죠. 2ohm이야, 그럼 여기 8ohm이 되는 거죠. 여기 3ohm이야, 그럼 여기는 7ohm이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몇이야? 15ohm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저항값의 변화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전압값하고도 변화가 되겠죠. 그죠? 전압값하고. 자, 연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돼요. 저는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키트가 있으면 반드시 연결을 꼭 해보세요. 저는 주어진 키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은 3개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3개 핀이 필요하고요. 저런 모양으로 있는 가변저항을 여러분들 키트에 들어가 있으면 그 키트를 선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핀을 헤더핀에 꽂던 아니면 쟤처럼 빵판에 꽂던 꽂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꽂았으면 전원은 양쪽이잖아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때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가운데는 A0 이렇게. 자,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연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잠깐 와서 볼게요. 자, 얘는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을 갖는데요. 새로 파일을 만드시고요. 몇 개 안 되니까 저는 타이핑을 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수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야겠죠. 왜냐면 아날로그 값을 받은 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받은 값을 아날로그 값을 PC에다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읽어오는 거는 밸류 하고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리드 A0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A0는 아날로그 0번 핀이 될 겁니다. 그죠? A0로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어요. 이건 아두이노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통용 안 됩니다. 시리얼 프린트 그 다음에 밸류 그리고 딜레이는 인터벌이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거고요. 한 0.1초 정도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아날로그 핀, 즉 어디에요? 우리가 봤던 요 회로에서 A0, A1, A5잖아요. 요 A0 첫 번째 핀입니다. 이 핀이 바로 아날로그 신호를 넣어주는 단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변장으로 보면은 중간 라인이 될 겁니다. 이 중간 라인이 어디로? A0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읽어와서 밸류 값에다 넣어라. 밸류 값은 인티저입니다. 왜? 0에서부터 1023까지의 값을 입력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받아들인 값을 어떻게? PC로 해서 올려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컴파일 하고요. 에러가 뜨네요. 잠깐만요. 틀렸네요. 그죠? SERIAL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업로드. 자, 업로드가 되면 PC는 요 통신 시리얼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1023 값이 올라오고 있죠. 가변장을 제가 돌려볼게요. 자, 최대로 올리면 1023 내릴게요. 쭉 내리면 0으로 떨어지죠. 그죠? 쭉 천천히 가변장을 돌릴게요. 쫙 돌리면 최고로 하면 1023까지. 개수로는 0에서부터 했으니까 1024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리밋을 정할 수 있겠죠. 만약 밸류 값이 뭐 173, 500보다 작다고 한다면,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변장 꽂아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주 간단하니까 이렇게 꽂아서 다운로딩해서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자, 지금은 가변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가변장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센서 가지고 붙일 수도 있죠. 그죠? 저항값을 가지고 변화를 줬지만 요 A0라는 값이 결국은 전압값이 들어간 거예요. 0에서부터 5V 사이에 전압값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전압값을 우리가 그냥 고정된 센서를 가지고도 넣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센서를 여기서는 이제 조도 센서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조도 센서는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똑같진 않아요. 지금 여기는 동그란 원통에 안에 지그재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볼록하게 나오거나 좀 다른 모양일 수도 있어요. 꼭 저 모양만 찾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위에 부분에 저렇게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를 찾으시면 되고요. 이게 뭐다? CDS라는 센서입니다. CDS 센서. CDS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서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값이 바뀝니다. 즉 빛의 양에 따라서 내부 저항값이 변하고 가변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값을 받아들이는 거죠. 얘는 극성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고요. 너무 이게 밝을 때는 여기다 이제 저항을 꼭 1kg짜리의 저항을 붙이시면 돼요. 밝은 데서 쓰실 때는. 이제 어두운 경우는 이제 한 50kΩ 정도 저항값을 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밝기에 따라서 얘가 저항값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전화의 변화값은 뭐야? 밝으면 1kg, 어두우면 5kg. 그러니까 저항값이 더 커지는 거죠. 50kg. 그러니까 밝으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고요. 어두우면 저항값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회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저항 두 개를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도 센서, 그 다음에 저항,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나눠지겠죠. 저항 양단으로. 즉, 그 전압이라고 하는 건 가해준 전압을 분배하는 거예요. 5V를 줬으니까 5V를 가지고 나누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저항값이 똑같다. 그러면 5대 5로 나눠지겠죠. 그죠? 비율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자. 전원 넣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CDS, 한쪽은 저항. 그리고 저항과 CDS가 연결된 이 가운데선, 그걸 갖다가 ADC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요거 쭉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다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를 가지니까 이쪽 저항과 이쪽 저항이 이제 B에 의해서 전압 분배가 이루어지겠죠. 앞전에 우리가 이거 똑같아요. 여기 보면 두 개가 나눠지죠. 전압이 얘에 따라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나눠지게 돼요. 자, 나머지는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아까 앞전에 실험한 거 똑같죠? 그죠? 근데 파라메타만 이름만 좀 바꿨어요. 그죠? CDS로. 그냥 이거 변수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A면 A, 뭐 B면 B 이렇게 정해도 되고요. 그러면 바꿨으니까 이름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A 제로 값을 얻다가 CDS에 넣고 CDS 값을 뿌려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루틴은 다 똑같아요. 단지 변수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얘가 값이 다른 아까처럼 가변저항처럼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수정한 걸로도 제가 넣어볼게요. 이름만 바꿨는데요. 당연히 아까처럼 똑같이 동작할 거예요. 그죠? 요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에 따라 틀려요. 지금 그쪽은 이렇게 어때요? 0, 2, 3, 4, 5, 6, 7, 8 쭉 올라가죠? 이렇게 가변적일 때는 0에서부터 1023까지 변하는데요. 아까 요 회로는 요거는 그렇게 안 변하겠죠. 왜? 이 정이 고정이잖아. 하나는 얘는 가변이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정한 범위를 이제 갖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CDS를 붙이고
실제 여기에 올라오는 전압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겠죠. 지금 저는 가변장을 달았을 때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023까지 변화를 갖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DS를 달았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회로는 간단하고요. 다 비슷하죠. 가변장을 다르나 CDS를 다르나 다 똑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센서, 그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는 다양한 센서를 여기다 붙여서 걔가 신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꼭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PWM이에요. PWM 출력을 보자. PWM 신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결 모양이 있는 쪽이 PWM 신호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PWM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현재 예에서는 LED를 불 켜봤어요. 우리가 LED면 하이 혹은 로우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서 불 켜고 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PWM 신호라고 하는 걸 내보내서 0V에서부터 5V 사이의 전압 변화를 가지고 LED를 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결은 지금 여기 3번 핀 3번 핀이 PWM 핀이잖아요. 여기 3번 핀 그렇게 해서 LED 쪽으로 갔고 저항 거쳐서 접지로 빠졌어요. 이거는 뭐 이제 다 알 거라고요 생각하고요. 자, PWM 신호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아까 아날로그 신호를 그러니까 입력을 받을 때는 아날로그 리드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PWM 신호를 출력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PWM 신호라는 건 뭐야?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거는 아날로그 라이트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다가 우리가 LED를 붙여서 했잖아요. 근데 내부에도 LED가 있다 있죠? 13번 핀. 그리고 13번 핀에다 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것만 하나 다시 타이핑 쳐서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외부에다 회로를 굳이 구성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니까. 그죠? 포트만 디파인 하시면 돼요. 핀 모드 뭐예요? 3번이잖아요. 3번은 PWM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13번에다가 넣으면 안 나오죠. PWM 신호는. 그죠? 13번은 쓸 수 없어요. 얘는. 그죠? 그냥 포트 제어하면 상관없지만 PWM 신호가 나오는 단자는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아까.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3번 핀에 당연히 아웃풋 출력해야 하니까 아웃풋을 써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로프에 내려와서 포문을 하나 썼네. 포문. 자, 새로운 문이 나왔습니다. 이코르 0 아니 10 i가 250보다 작으면 i 이코르 i 플러스 10 그리고 i 그리고 딜레이 100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 포문이 나왔는데요. 포문은 뭐예요? 요게 앞에는 시작이에요. 시작값. i 값이 몇에서부터 10부터 i가 10이래요. i라는 변수고요. 인티저로 선언했습니다. 10이야 10. 그 다음에 i 값을 i 플러스 1 하래. 10씩 더하래. 그럼 10이었다가 뭐야? 두 번째는 20이 될 거고요. 40, 30, 40, 50 이렇게 갈 거예요. 어디까지? 255까지. 이게 최대값이에요. 255보다 작은 값. 254까지 가겠네요. 그죠? 255보다 작은 값은 254까지. 그래서 여기다가 i 값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결국은 i라는 값은 어디서부터? 10에서부터 254까지 변화를 갖겠네요. 그리고 얘들은 몇씩? 10씩 증가를 할 거예요. 플러스 10씩. 10, 20, 30, 40, 50 이렇게. 그래서 3번 핀에 PWM 핀에 해당하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LED의 밝기가 막 조절이 되는 동작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회로를 만들어서 확인하십시오. 아시겠죠? 요렇게 회로 LED니까 간단하잖아요. LED 하나 꽂아서 실제 LED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으로 꼭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는 거고, 요 물결 모양 있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거다. PWM 신호를 출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선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저 한번 올리고 뒤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은 뭐 미리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시험은 12월 3일날 토요일인가요? 그때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